이번 장에서는 클래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와 인스턴스와의 관계, 이름 공간, 그리고 생성자와 소멸자를 이해합니다. 또한 연산자 중복 및 상속, 다중상속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C++이나 자바처럼 파이썬도 클래스라는 개념을 이용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함수, 제어문만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지만 추상화를 통해서 공통된 부분을 기본 클래스로 작성하고 추가적인 기능을 하위 클래스에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C++이나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상속, 다형성, 정보 운입과 같은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클래스와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입니다. 파이썬 클래스의 설명에 앞서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위의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정보를 저장하려면 세 꼭지점을 나타내는 포인트 A, 포인트 B, 포인트 C, 그리고 색을 나타내는 컬러, 중심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포지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값은 삼각형을 표현하는 정보이므로 이들을 묶어서 트라이앵글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정보를 변경시키는 함수로 색을 변경하는 change color,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rotate, 중심점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move 함수를 정의합니다. 앞에서 정의한 삼각형 트라이앵글의 데이터 정보를 변경하는 함수들은 오직 트라이앵글만을 위한 함수임에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둘의 사이가 특별한 연관관계를 유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변형하는 함수를 같은 이름 공간에 묶고 이것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때 클래스의 이름 공간에 속한 멤버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삼각형 클래스를 위와 같이 정의하면 일종의 도장 역할을 합니다. 삼각형이 필요할 때마다 도장을 찍듯이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객체는 생성이 완료된 직후 원본 클래스와 동일한 데이터와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삼각형 내부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면 삼각형 본연의 특성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클래스에서는 데이터와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함수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정보 운익이라고 합니다.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각형, 원 등의 도형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각 도형마다 클래스를 작성해 보니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와 함수가 클래스마다 중복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도형 클래스에서 공통된 부분을 추출하여 기본 클래스로 작성하는 작업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반면에 rotate 함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각 도형이 입력된 각도에 맞도록 회전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도형의 중앙점으로부터 삼각형은 3개의 점을, 사각형은 4개의 점을 이동시켜야만 합니다. 즉, 같은 부모 클래스를 통하여 상속받은 동일한 멤버 함수 호출에 대해서 각각의 클래스는 다른 작업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스턴스마다 다른 동작을 수행하는 특징을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클래스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클래스는 데이터와 메소드로 이루어집니다.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예제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이름을 표현하는 멤버 데이터와 그 이름을 출력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 메서드의 정의를 보면 첫 인자로 셀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턴스 객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C++이나 자바의 this와 동일하지만 파이썬에서는 특별히 예약어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하여 인스턴스 객체의 이름 공간에 접근하기 때문에 클래스 공간의 정적 메서드나 클래스 메서드를 제외하고는 명시적으로 메서드의 첫 인자는
인스턴스 객체가 됩니다. 물론 셀프가 아닌 다른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미 파이썬 세계에서는 셀프를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스턴스 객체 생성은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를 갖게 되며 클래스와 동일하게 인스턴스 객체가 생성되고 독립적인 이름 공간이 생성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객체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클래스 객체와 동일한 데이터와 메서드를 가리킵니다. 인스턴스 객체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클래스 객체의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하여 인스턴스 객체 이름 공간에 변경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반면에 아직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와 메서드는 여전히 클래스 객체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객체와 인스턴스 객체 모두 각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속성 접근자 점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속성 접근자는 객체 이름 점 멤버 메서드 혹은 객체 이름 점 멤버 변수 형태로 쓰입니다. 또한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인스턴스의 모든 멤버 변수와 메서드의 접근 권한은 퍼블릭입니다. 즉 외부에서 모든 클래스의 내용을 쉽게 확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객체를 통하여 변수나 함수의 이름을 찾는 경우 아래의 순서로 그 이름을 찾습니다. 인스턴스 객체 영역, 클래스 객체 영역, 전역 영역 순서로 찾게 되며 선언한 클래스 퍼슨에는 멤버 데이터 네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생성된 인스턴스 객체 P1, P2는 아직 인스턴스 객체만에 특화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클래스 객체의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인스턴스 객체 P1의 멤버 데이터 네임을 김연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P1의 이름 공간에 존재하는 name이라는 변수에 변경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고 name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는 형식입니다. 반면에 P2의 멤버 데이터 name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클래스의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스 객체 퍼슨에 멤버 변수 타이틀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변수는 인스턴스 객체를 통하여 접근하는 경우 인스턴스 객체에는 동일 이름의 멤버 변수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 객체 이름 공간을 참조하여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객체에 동적으로 멤버 변수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인스턴스 객체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제에서 P1 인스턴스 객체에 age라는 멤버 변수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P2 인스턴스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 P2 인스턴스 객체 이름 공간과 person 클래스의 이름 공간에서 변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고 어트리뷰트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스턴스 객체가 어떤 클래스로부터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isInstance 내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불린 형태로 반환됩니다. 아래 예제와 같이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는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평가됩니다. 또한 클래스 객체 정의 시 어떠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오브젝트 객체를 상속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형 또한 오브젝트 객체에서 파생됩니다. 자바나 C++과 동일하게 파이썬에서도 클래스 생성 초기화 작업을 위해서 생성자 메서드를, 메모리 해제 등의 종료 작업을 위해 소멸자 메서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성자 메서드는 인스턴스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며 소멸자 메서드는 인스턴스 객체의 참조 카운터가 0이 될 때 호출됩니다. 클래스 내부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성자 메서드는 언더바 init 언더바로, 소멸자 메서드는 언더바 del 언더바로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변수나 함수명 앞뒤로 언더바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이름은 특별한 용도로 미리 정의된 것입니다. 생성자 메서드의 경우 함수 호출 시 인자를 전달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스턴스 객체 생성 시 초기화할 멤버 변수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my 클래스의 경우
생성 시의 초기 값으로 한 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클래스 인스턴스 객체는 foo 함수의 내부에 생성되며 함수 블록을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foo 함수만 호출해도 객체의 생성자와 소멸자가 호출됩니다. 메서드의 확장 형태로 정적 메서드와 클래스 메서드가 있습니다. 정적 메서드는 인스턴스 객체를 통하지 않고 클래스를 통해 직접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이 경우 메서드 정의 시 인스턴스 객체를 참조하는 셀프라는 인자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반면 클래스 메서드의 경우 암묵적으로 첫 인자로 클래스 객체가 전달됩니다. 두 경우 모두 아래와 같은 형태로 클래스 내에서 등록되어야 합니다. 연산자 중복 정의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자가 방금 만든 gstring이라는 문자열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문자열 클래스에 특화된 기능으로 기존 문자열에서 입력받은 문자만 제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클래스 메서드로 작성되었죠. 하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마이너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동작할 수 있으면 더욱 직관적일 것 같이 보입니다. 즉, 마이너스 연산을 하면 해당 문자열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연산자 중복입니다. 즉,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해서 필요한 연산자를 내장 타입과 형태와 동작이 유사하도록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언더바 언더바 서브 언더바 언더바와 같이 두 개의 밑줄 문자가 앞뒤로 있는 메서드는 연산자 중복을 위해서 미리 정의된 특별한 메서드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연산자와 정의된 메서드의 이름 간에는 미리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산자가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매핑된 메서드가 호출이 되며 개발자가 정의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산자 중복 정의가 없으므로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중복하지 않은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 타입 에러가 발생합니다. 수치 연산을 위해서 미리 정해진 메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로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을 이용하면 부모 클래스의 모든 속성을 자식 클래스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현해야 하는 여러 클래스의 공통된 속성을 부모 클래스에 정의하고 각 하위 클래스에서는 그에 맞는 특화된 메서드와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각 클래스마다 동일한 코드가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모 클래스에 공통된 속성을 두어 코드의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또한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인터페이스만을 알고 호출함으로써 각 개별 클래스의 특화된 기능을 공통된 인터페이스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제 코드는 자식 클래스의 예제입니다. 자식 클래스 선언부에 헤더에 상속받을 부모 클래스 리스트를 괄호 사이에 기입합니다. 만약 한 개 이상 다중 상속받는 경우는 콤마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이렇게 부모 클래스를 상속하면 부모 클래스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 관계인 두 클래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is 서브 클래스 내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원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 상속이란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상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결과 두 클래스의 모든 속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동물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멀리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생김새와 특성이 다릅니다. 반면에 동물원에서 인위적으로 교배하여 숫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라이거는 사자와 호랑이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거는 동물원에서만 교배이기 때문에 사육사를 잘 따르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클래스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식 클래스 선언부의 헤더에 상속받을 클래스를 괄호 사이에 콤마를 구분자로 하여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라이거 클래스는 다중 상속받은 타이거와 라이온 클래스의 메서드와 멤버 변수에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객체와 인스턴스 객체의 이름 공간을
클래스 객체 간 상속 관계를 통하여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인스턴스 객체를 통해 멤버 변수나 함수의 이름을 찾는 규칙이 다음과 같다고 배웠습니다. 인스턴스 객체 영역, 클래스 객체 영역, 전역 영역. 여기서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가 포함되면 다음과 같이 규칙이 확장됩니다. 클래스 객체 간 상속을 통한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상속관계 검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클래스의 상속관계에서 속성의 이름을 검색할 때 개별적으로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간의 상속관계 순서로 이름을 찾습니다. 또한 자식 클래스가 상속받은 멤버 메서드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지 않거나 멤버 데이터에 새로운 값을 할당하지 않은 경우 자식 클래스 내부의 이름 공간에 그 데이터와 메서드를 위한 저장 공간을 생성하는 대신에 단순히 부모 클래스의 이름 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메서드를 참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복된 데이터와 메서드를 최소화하여 메모리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간단한 예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는 멤버 변수 x 그리고 프린트 x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며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는 멤버 변수 y 그리고 프린트 y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 클래스를 통해 생성된 인스턴스 객체 s는 멤버 변수 a를 인스턴스 객체 이름 공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스턴스 객체가 이러한 상속 관계에서 속성의 이름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객체를 통해 s.printx 메서드를 호출하면 인스턴스 객체 s의 이름 공간에서 printx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으면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한 클래스 객체 서브 클래스의 이름 공간을 확인하고 이번에도 존재하지 않으면 부모 클래스인 슈퍼 클래스의 이름 공간을 검색합니다. 이러한 검색이 끝나는 조건은 동일한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올 때까지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printx라는 이름은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순서로 검색을 하여도 속성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어트리뷰트 에러를 반환합니다. 지금까지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클래스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클래스를 정의하는 법, 클래스의 기본 개념, 이름 공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래스의 응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성자와 소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메서드를 확장하는 법, 연산자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법, 상속 및 다중상속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